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오늘은 교육은 아니고, 이제 제 교육회원이 되시면 제가 지표랑 소스랑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교육 내용이 있는 대로 하나하나 따져보라고 말씀드려요. 이해가 돼야지 된다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분들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만들어 드릴 수도 있다. 간단한 뭐 지표 같은 건 바로 만들어 드리고,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른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쪽에, 우리 국내 주식 쪽에 미래 가격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특히나 해성 같은 경우는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미래 가격에서 생산하고, 매물대 위에서 매수하고, 매물대 아래에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세력선이라고 알려드렸죠. 세력선 위에서 매수하면 매일같이 수익이 날 수 있다. 대부분이 손매매를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소스를 공개를 못하면, 이 케이스 같은 소스를 공개를 못하면서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수익이 실제로 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전 공개 안 해요. 그거는 의뢰자에 대한 예의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어요. 의뢰서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6월 6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요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시스템 적용은 해외 선물 분봉, 그래서 매물대 위에서요. 그리고 요건 이제 추가 사항이죠. 3분봉 차트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봉은 너무 진입 횟수가 많고, 그리고 변동성이 있는 구간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써왔어요. 그리고 의뢰서답게 자기가 보면서, 본인이 보면서 이럴 때 매수하고 이럴 때 청산해야 되겠다를 자세하게 써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진짜 제대로 된 거죠. 뭐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설명드린 거. 선형액이 1, 2, 3 위에 있을 때 매수, 지지 올라갔을 때 매수, 뭐 이런 식. 굉장히 정성스럽죠. 이게 제대로 된 의뢰예요.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일단 그대로 만들어요. 저는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요. 그게 딱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의뢰가 들어와서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양쪽에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의뢰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한 거 내용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맞던 틀리던. 그래야 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지. 안 되면 안 되는 걸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개발자 입장, 저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일단 1차안을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건데 1차안을 의뢰자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개발을 혼자 하게 되면 최대 단점이 최적화의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둘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자와 합의가 안 되면 최적화를 안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차는 보내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이 부분을 바꿀 건데요. 합의하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가 좋은 거예요. 저도 최적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개발자는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고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미연에 맞겠다는 거죠. 양쪽으로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구조는 이해하시겠죠? 먼저 의뢰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이 들면 하겠다 하면
둘만의 비공개 카페를 따로 만들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그대로 6개월치를 돌렸어요. 작년 12월 1일부터 오늘 어제까지 워낙에 선한 겁니다. 총 수익 3,500만원, 두 계약 기준으로 마이크로 나스닥 두 계약 기준으로 손실 815만원 더하기 빼기 해보면 두 계약으로 2,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총 손실 비율은 4.3이에요. 손실 대비 수익이 약 4.3배나 돼요. 평균 손익 1.6, 승률 68.75%, 7할 거래가 수익 실현돼. 리스크 조정 해봐도 크게 나빠지지 않아요. 리스크 조정은 어떤 그 각종 특이한 사항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예스트레이서 다시 잡아주는 거죠. 자, 특이치 제거해도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우수하게 유지됩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라 요 시스템 분석 내용을 챗GPT에다 올렸어요. 분석해 달라고. 챗GPT가 이렇게 쓴 거예요. 샤프 비율 2.0, 위험 대비 수익이 높고 효율적, 위험 대비 수익이 높고. 제가 쓴 거 아닙니다. AI가 써준 거예요. 리나 인덱스, 자동 매매 시스템 품질이 매우 우수. 수익 표준 편차 220, 손실 표준 편차 111. 수익 변동성이 있으나 손질 변동성이 낮아서 안정적인 트레이딩 구조로 평가 가능.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최저가를 거의 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의 매일 한 번에서 두 번, 거의 매일 두 번은 들어가요. 두 번 이상 들어가는데 일정 손실이 되면 그날 매매를 종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실 변동성이 낮아버리는 거예요.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고 종합평가, 수익, 전략 수익성, 안정성, 리스크 조정성과 모두 매우 우수. 샤프 2.0, 승률 68%, 리나 2695. 매우 강력한 시스템 성능 지표라고 챗 GPT가 알려줬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보는 거 아니구나.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죠. 기본적인 구조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앞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매매 가능 시간을 세분화했어요. 실제로 장이 움직이는 건 뉴욕 시간으로 해서 9시 30분 개장하면서 시작되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변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요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요 시간대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매수 매도 신호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요. 이거 뭘까요? 매물 점수 1단계 뭘까? 매물대로 다 타고 있으면 3보다 크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20분봉의 매물대를 보면 240분의 매물대를 같이 갖고 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을 걸 매물 점수 1단계가 3보다 크면, 그러니까 매물대 위에, 가장 상단 위에 캔들이 위치하면, 이건 반대겠죠, 매도는. 그 다음에 VPOC, VWP, 이건 뭐죠? 제가 거래량 관련해서 지표 올려놓은 것들 있죠. 그것들이 플러스를 유지하면, 그러니까 거래량 관련 지표 위에 있고 매물대 위에 있으면 매수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채널 매수 불가는 뭐고 채널 매도 불가는 뭘까요? 이거 뭐냐면 상황 중에서,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매물대 위에 있고 하는 거. 이럴 때는 들어가지 말라. 예를 들면 그 의뢰자님이 설명하신 그 의뢰 내용대로 여기 내용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미래 가격보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진입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거래 시간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래 가격하고의 길이가 차이를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미래 가격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매도 조건 굉장히 간단하죠. 매도 조건은 굉장히 간단하고. 자, 볼게요. 승률을 보게 되면 매수 쪽이 75%죠. 매도 쪽은 60%.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은 위로 올라간다는 게 더 많으니까. 대신 평균 손익비는 매수는 1.5배, 매도는 2.3, 2.5배. 매도 쪽이 더 크죠. 서로 이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시겠어요? 내려갈 때는 좀 더 크게 내려가니까. 거래 내역을 보면 보세요. 6월 12일 날은 한 번만 들어갔네. 자, 요건 스마트밴드 아시겠죠? 매물대 타고 있고 다 타고 있으니까 세력선까지 타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어디서 청산해요? 미래가격 도달. 제가 이거는 지금 약 한 40% 진행됐죠. 여기 미래가격 도달하고 여기 미래가격 또 도달하죠. 2차. 근데 제가 일단 2차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뢰자하고 합의를 보기 위해서 비워놨어요. 어디서 청산되냐면 여기서 청산되죠. 여기에서 청산을 시켰으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막아놨냐면 크게 수익 날 때 괜히 1, 2차 먹었다고 해서 빠져나오면 안 되게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채널 모델에서 일정 바로 쳐버렸죠. 이건 미래 가격을. 그러니까 청산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청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래 가격 치고 계속 치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산시켜버리면 짧게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직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의뢰자 그 상의를 해서 그래도 뭐 한 100만 원 이상 넘어갔다 뭐 바로 청산시키자 하면 제가 최저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산 조건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진행은 약 한 40% 됐다는 게 1차 청산에 대해서 조금 그 미래가격과 타이트하게 잡았고 2차 청산에 대해서는 아직 안 잡았어요. 그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최저가가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하루에 한 번, 두 번은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는데 최저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주 못 들어가죠. 한 번, 두 번 계속 들어가는데 승률이 70%라는 거예요. 자, 일자별로 볼게요.